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기득권 신문과 언론들이 잘못된 사실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부동산이 다시 상승한다, 반등한다, 희망 회로가 섞인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밀린 대금을 못 받아서 아파트 도색 시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이러한 뉴스도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잘 걸러서 봐야 되는데, 공사 대금 못 받아서 시위한 이 뉴스가 사실 별게 아닐 수 있는데 큰 위험의 초기 증상입니다. 돈맥 경화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이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불구가 되거나 건강에 치명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도 돈맥 경화, 치명적인 위기, 그 길로 가는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고 돈이 잘 돌면은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경제도 좋지 않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얼마나 심각하게 돈맥 경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돈맥 경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론에서는 잘 나오고 있지 않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잉여 현금 흐름 이런 걸 나타낸 그래프예요. 한국기업평가에서 가지고 왔는데 부채 비율보다 현금 흐름을 지금 봐야 되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기업 호주머니에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걸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얼마 전에 롯데가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롯데는 뒤에서 세 번째예요. 그 뒤에 SK, LG가 있습니다. 롯데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이유가 있겠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전자제품 수출 안 되고 있잖아요. 무역 수지가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15개월 연속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오히려 롯데보다 SK나 LG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상위 16개 그룹 정도 요걸 비교를 했는데 사실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아닌 기업들이 현대자동차, 한진, 포스코, 한화 이 정도예요. 여기 빼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하나 먼저 무너진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그룹도 약간 마이너스의 위치에 있어요. 호주머니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범위를 넓혀서 집에 있는 금부치 그런 거 있잖아요. 당장 돈이 되는 좀 물건들 이런 걸 내다 팔았을 때 돈이 얼마나 될 수 있나, 그런 그래프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삼성이 돈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자르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무너지면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대기업이 무너진다고 나라가 망하진 않는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과정이. 대기업이 위험하면은 계열사들도, 그리고 하청업체들도, 합청업체가 있는 지역 경제 이런 것들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엄청난 실업, 내수 침체 이런 거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 전체나 부동산 전체가 폭락한다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직장인들이 자신들 회사 상황을 이야기하는 익명의 사이트에서 CJ 구조조정 되고 있다,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CJ도 여기 위험하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죠? 5월이 지나면은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으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근거가 뭐냐면은 2023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세계 교역이 다시 조금 증가할 것이다, 지금 이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세계 교역이 조금 증가한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괜찮아지진 않아요. 약간 거기서 거기에요. 이 정도 가지고 수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중국 수출이 저렇게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이 감소를 했어요. 무역 수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은 중국 수출이 회복이 돼야 돼요. 세계 교역이 다시 상승한다고 무역 수지가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가 약간은 감소할 수 있는 게 지금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락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폭이 조금 감소할 수는 있어요. 조금 플러스로 전환되거나. 그런데 중국 수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결국에는 경제 전반이 어렵고 부동산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거를 한국은행에서도 알아가지고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계속. 지금 2023년 5월인데 1년 사이에 5번 이렇게 낮췄습니다. 아마 8월쯤 가면은 또 낮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낮추겠죠. 이렇게 계속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부동산에 있는 폭탄은 완전히 터지지 않았어요.
지금 1차로 터졌는데 2차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행에서도 2023년 하반기에 얼마나 많이 깡통 전세가 만기가 찾아오나 이거를 조사를 했나 봐요. 보니까 2024년 6월까지 한 달에 한 10,000건 정도는 깡통 전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0건씩이나. 깡통 전세하고 역전세하고 다른 거 아시죠? 깡통 전세는 집을 팔아도 어떻게 되는 거죠? 전세를 돌려줄 수 없다.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값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거잖아요. 그러한 물량들이 한 달에 10,000건씩 평균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7월, 8월, 9월, 10월에 가장 피크거든요. 또 이제 대규모 폭락 사태가 오는 거죠. 언제까지? 2024년 6월 정도까지 깡통주택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경매가 계속 쏟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거는 역전세입니다. 집을 팔아서 보증금은 다 돌려줄 수 있는데 이것도 7월부터 엄청나게 폭증해요. 한 달에 평균 5만 건 정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역전세 물량이. 언제까지?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역전세 물량이 60만 건 좀 안 되는데 물량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끝내놨습니다. 지금 깡통 전세나 역전세, 위험 가구 이런 걸 분석을 또 해봤는데 역전세 같은 경우에는 약 102만 호, 전국 52.4%는 역전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를 또 지역별로 나누면은 서울은 한 48.3%,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56.5%가 역전세라고 합니다. 오히려 경기 인천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다시 계약 기간이 돌아오는데 폭탄이 또 터지겠죠. 역전세하고 지금 깡통주택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의 상황까지 안 좋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이 파란색 선 제일 많이 상승하는 선이 기업 연체율이거든요. 기업이 먼저 무너질지 가게가 먼저 무너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체율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도 지금 이게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기업이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이런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까요? 제조업 이런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돈맥경화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빨리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있죠. 수출도 답이 없고 돌아오는 역전세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진짜 2차 폭락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해줄 말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